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오전 7시 39분입니다.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유명한 단체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앰네스티는 한국이 군의주의 정부 시절에 지금 소위 민주화 투사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을 위한 보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부 보수층은 앰네스티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앰네스티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앰네스티 한국 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황원,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앰네스티가 인권운동가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당신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북한이 납치해간 한국인의 송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창피스러운 편지죠. 이런 편지를 받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자주 만났으니까 국군포로 이제 잡아둔 사람들 6만 명이나 잡아두었는데 이제 생존자들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 보내줄 때마다 우리 한 $10,000씩 줄 용의도 있다. 그리고 1969년 12월 11일 간첩이 납치해간 대한항공기에서 돌려주지 않은 사람 11명 돌려달라. 우리 명단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9.19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낮추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둘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이는 그 뒤에도 계속 핵무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만나서 남쪽에서 살 거냐 북쪽에서 살 거냐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평지방래가 돼야죠.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김정은을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지도자라고 칭찬한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인권 변호사 임무를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데도 아니고 앰네스티가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희극이라고 그럴까요? 희극적인 비극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이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1969년 12월 11일 납북된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한 전 TV 프로듀서 황원 씨가 현재까지 약 50년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황원 씨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요원들의 불법 작전에 연루되어 사라진 수백 명 중 한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압니까?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치해 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고 외국기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정은 앞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 황인철 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탈북 브로커에게서 제공받은 제한된 정보를 조합한 결과 황인철 씨는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다면 황원 씨는 올해 82살이 됩니다. 황원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엠네스티는 이분이 지금 황원 씨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면은 돌려달라는 이야기 해야죠. 살아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인권 변호사라면서요?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둔 지금 저는 대통령께 황원 씨를 비롯 한국 출신 사람들의 북한에서의 강제 실종을 끝내는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강제 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저는 엠네스티입니다.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적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해 주십시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들과는 별도로 황원 씨 가족을 비롯해 강제 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고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엠네스티는 이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여기에다가 납북된 사람, 포로 이런 사람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납북자나 국군 포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지금 한 사람씩 데리고 나와서 만나게 하는 이걸로 때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이 편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죠. 인권 변호사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배경정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의 정부 당국 공동주체로 진행되지만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다.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6만 가족이 넘는 대기자 중 단 100여 가족만 상봉할 수 있으며 황원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황인철 씨가 정부 주도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산가족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인권 이슈 중 하나다. 남북 정부 모두 최고 우선순위 과제로서 황원 씨와 같이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황원 씨의 강제 실종으로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들 황인철 씨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상봉 전에 아버지 황원 씨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이 청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엠네스티에 들어가서 동참하는 클릭을 누르시기 바라는데 아직 천명이 안 되세요. 문재인 정권이 인권을 앞세우면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을 앞세우면서 인권을 파괴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국민들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인권의식이 약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선적 인권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인권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행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겁니다. 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 동맹국 친구들의 인권 탄압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성이죠. 자기 편의 인권만 챙기고 김정은의 인권만 챙기고 탈북자 국군 포로의 인권은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게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은 보편적인 겁니다. 자기 편이든지 반대편이든지 공평하게 적용해야 그게 인권이고 자기 편만 챙기는 인권은 그건 계급 수정론적 인권이고 그건 가짜고 위선입니다. 어쨌든 엠네스티가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인권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 문제 좀 챙겨라고 이 편지까지 보냈으니까 참 우리 국민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